오늘 출장 요청이 들어온 곳은 양천구 신정내거리에 있는 중국집입니다. 반찬 냉장고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중국집에서 반찬 냉장고가 멈추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짜장면 나갈 때 단무지, 양파, 각종 밑반찬이 전부 이 냉장고에 들어있거든요. 냉장이 안 되면 반찬이 상하고 반찬이 없으면 음식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점심 장사 코앞인데 냉장고가 멈추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 상황이죠. 일단 현장에 도착했으니 지금부터 어디가 문제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반찬 냉장고를 확인하려는데 첫 번째 난관부터 만났습니다. 냉장고가 구석에 꽉 박혀 있습니다. 앞에는 조리대, 옆에는 다른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점검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 업소용 냉장고 수리를 다니냐 보면 이런 환경이 사실 흔합니다. 모다는 도는데 여기서 가스가 다 빠진 것 같아. 이게 기계를 빼일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간신히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컴프레서 확인해보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팬모터도 문제 없습니다. 기계는 다 정상인데 냉장이 안 된다. 이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가스가 빠진 겁니다. 확인해보니 역시나 냉매 가스가 전부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은 멀쩡하게 뛰고 있는데 혈액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누설 지점을 살펴보니 드라이어 부분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스 주입구가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냉장고는 구석에 꽉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쪽까지 손이 닿질 않으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냉장고를 억지로 빼는 대신 앞쪽 저압 배관에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서비스 밸브를 새로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안쪽으로 못 들어가면 앞쪽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머리를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수리하다 보면 교과서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될까를 순간순간 생각해내는 겁니다. 오늘처럼 가스 주입구가 안쪽에 있는데 냉장고는 빼낼 수 없는 상황, 이런 변수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방법을 찾아내는 건 매뉴얼이 아니라 오랜 세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숙련 기술자의 경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대의 냉장고를 만지면서 축적된 감과 노하우가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자, 이제 서비스 밸브 설치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쪽 저압 배관에 서비스 밸브를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용접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손을 쭉 뻗어서 겨우 닿는 위치인데 토치를 들고 정확한 지점에 불꽃을 대야 합니다. 몸은 비틀린 자세로 고정하고 팔만 뻗어서 작업하는 거죠. 용접이라는 게 편한 자세에서도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인데 이런 자세에서 하려면 체력 소모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쉽지 않았지만 용접을 무사히 마쳤고 서비스 밸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안쪽까지 손이 안 닿아도 이 밸브를 통해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고압을 넣어서 누설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압을 넣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드라이어 용접 부위에서 누설이 발견됐습니다. 포밍을 해보니 거품이 올라오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어 부분은 그래도 손이 닿는 위치에 있거든요. 만약 누설 지점이 안쪽 냉장실 배관 쪽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냉장실 안쪽 배관은 냉장고를 완전히 분해하지 않는 이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냉장고를 빼낼 수도 없고 분해할 공간도 없으니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냉장고를 새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누설 지점이 드라이어 쪽이라 용접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이 누설 부위를 확실하게 용접해서 막아주겠습니다.
드라이어 누설 부위 용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용접했다고 바로 가스를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접 부위가 확실하게 막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고압으로 압력을 넣어서 누설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용접이 깔끔하게 된 것 같아도 미세한 틈이 남아있으면 며칠 지나서 다시 가스가 빠집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힘들고 저도 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누설 점검 과정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필수 단계입니다. 고압으로 압력을 넣고 용접 부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포밍을 해봐도 어디서도 거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용접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누설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확인을 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자, 누설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배관 안에 넣어둔 고압을 빼주고 바로 진공 작업에 들어갑니다. 진공 작업이 뭐냐면 배관 안에 남아있는 공기와 수분을 완전히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관 안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배관 내부에서 얼어붙으면서 막힘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냉매가 제대로 순환을 못하고 심하면 컴프레서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넣기 전에 반드시 진공 펌프로 배관 내부를 깨끗하게 비워줘야 합니다. 진공 펌프를 연결하고 진공 작업을 진행합니다. 진공 게이지 수치를 보면서 마이너스 30까지 끌어내려줍니다.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진공이 충분히 잡히지 않으면 배관 안에 공기나 수분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30까지 확실하게 도달한 걸 확인했습니다. 배관 내부가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입니다. 진공 작업 완료. 이제 냉매 가스를 주입합니다. 가스를 넣을 때도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닙니다. 규정량에 맞춰서 정확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가스가 너무 적으면 냉각 능력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컴프레서에 무리가 갑니다. 아까 설치해둔 서비스 밸브를 통해 가스를 주입합니다. 안쪽까지 손이 닿지 않아서 밸브를 새로 만들어둔 게 이 순간 제대로 빛을 발하네요. 가스 충전까지 마치고 전원을 넣어봅니다. 냉장고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작업을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냉장고가 구석에 꽉 박혀서 점검 공간도 없고 가스 주입구는 안쪽 깊은 곳에 있어서 손이 닿지도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쪽 저압 배관에 서비스 밸브를 새로 만들어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비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틀어가며 용접 작업을 해냈고 고압 넣어서 누설 지점을 찾아서 다시 용접하고 진공 작업에 가스 충전까지 하나하나가 만만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니 결국 이 반찬 냉장고를 살려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현장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리하기 좋은 환경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업소 주방은 이렇게 좁습니다. 냉장고가 구석에 박혀 있고 앞에는 조리대가 막고 있고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공간에서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합니다.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막힐 때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는 힘이 생긴 겁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도 양천구 신정내거리 중국집 반찬 냉장고 수리 무사히 마무리합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